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달 2019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드디어 202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에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친구분들 모두가 다 100%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2020년도에는 100%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에너지 끌어당김법,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박 날 수 있는 에너지 끌어당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내년에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100% 대박이 나서 풍요로운 한 해, 정말로 인생에 활기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뜻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대박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팍팍 모아서 보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은 2020년 100% 대박 나세요 라는 제목의 대박 나실 수 있는 그런 7가지 에너지 법칙, 에너지 비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대박 나는 해로 만드는 7가지 에너지 끌어당김, 기대가 되시나요? 여기 쭉 적어놨어요. 7가지 이제 적어놨는데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로 이 에너지 끌어당김이라는 그 원리를 끌어당김 법칙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 식대로의 끌어당김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주파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 주파수를 잘 감지하면 그 기감이라고 하는 에너지 감각을 오감처럼 느낄 줄 아는 그런 감각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탁탁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사용법. 이제까지는 우리가 에너지 그러면 그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하는 그 계절의 변화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들의 복잡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주의 그 굉장한 그 정교한 힘 속에서 우리가 탁 내던져진 존재처럼,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서 오는 환경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왔잖아요. 물론 그것을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환경의 기운들이 우리에게 밀접돼 있는, 연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바뀌는 걸 우리가 봄이 오는 걸 오지 마라 그러고 겨울이 오는 걸 오지 마라고 할 수 없듯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자연현상처럼 오잖아요. 그 오는 자연의 기운들, 그러니까 봄이 오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데, 이 내 마음 속에나 내 계절 속, 내 에너지 변화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주변의 기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오감의 기운이 바뀌는 건 쉽게 느끼면서 에너지 기운이 바뀌고 에너지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고, 어차피 오고 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가 뚝딱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로 그냥 우주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한 힘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법칙처럼 돌아가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알고 탁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면 우리 몸도 쾌적하면서도 그 때에 가장 맞는 내 처신법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역으로 많이들 다 해서 그런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풀어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그런 뭐 운세를 본다든지 해서 내년에 내 운이 어떻게 되는지들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맨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하루아침에 탁 본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운을 내가 스스로 감지하고 내가 내 기운이 지금은 봄이고 내 기운은 지금 뭐 할 때인지를 내 에너지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내 에너지 흐름을 읽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굳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생존법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냐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운명이라고 할까, 내 운세라고 할까, 내년도의 내 운이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점집 가고 누구 이렇게 가서 그런 역을 봐주는 분들이 마치 내게 주는 것처럼 그분은 그런 명리학을 통해서 내 일상의 그런 그 궤를 짚어가면서 네가 이런 사주를 타고났고 네가 현재 이런 그 전체의 주역으로 따지면 그 궤의 현재 상태에서 네가 현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은 지금 현재 이 자리인데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알려주는데, 마치 그분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분처럼 막 신봉하면서 그분들의 말이라면 막 다 재산 갖다 바치고 막 하려던 사업도 막 다 바꾸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맹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정확하게 지혜롭게 봐줘서 앞날을 더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복을 갖다 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들 착각을 해요. 항상 보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거나 뭐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면 마치 그분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처럼 막 우리가 신봉한단 말이에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복을 갖다 주는 마치 위대한 권능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눈을 뜨고 지혜의 눈으로 보다 보면 내 몸의 환경이 어느 환경에 와 있는가를 잘 보다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또는 이 우주의 전체 흐름상에서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 속에 내 주변에 밀접하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 흐름이 어떤 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 때를 알고 나면 내가 행동하기가 되게 이제 맞춰서 행동하기가 쉬워지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대운을 끌어당기거나 내년도 100% 대박 나기 위한 비결 중에 이제 하나가 속해 있을 수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 대박의 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비법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이렇게 잘 해야 내년도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혜와 궁극적으로 내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흔들리지 않을 딱 중심점을 잡는 만류 인력의 중심으로서 끌어당기는 주체가 되는 나의 그 자세가, 또 에너지 관리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7가지 전체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부류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지만 사실은 제가 정의를 내려서 7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임의대로 제가 정의를 내렸지만 분류를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더 많겠죠. 근데 머릿속에 좀 정리하기 편하자고 제가 대충 한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 7가지는 에너지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 체계에서의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럴까, 에너지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또 그것을 그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인지법으로 에너지를 인지하는 분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류를 놓고 딱 명확하게 딱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매뉴얼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오감에 대한 인지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과학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는데, 에너지 감지하는 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 공부라든지 무슨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탁 명상을 하면서 명상하는 법, 그러니까 관조하는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에너지를 감지하는 법 역시 물리 법칙처럼 우리가 탁 쪼개서 바로바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하면 쉬워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 저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 인문학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어떤 한 분야든 간에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들면, 철학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어떤 영역이든 사실 하나 파고들라 그러면 굉장히 세부 항목으로 그 강론을 따라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걸 따지다 보면, 뭐 개론부터 시작해서 총론까지 다 하나씩 다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심화편으로 들어가면 몇 년을 공부해도 그건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면서 강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주 그 다이제스트 엑기스만 모아서,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당장에 내 현실 속에서 그냥 시급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서도, 지식은 깊은 지식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생활 속에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딱 실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기운을 볼 줄 아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명상에 관련돼서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전문적인 무슨 양자물리학으로 해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강론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이게 너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의 한계라 그럴까, 제 채널의 특징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전문가들에게 가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 저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탁 떠오른 제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딱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만 탁 모아서, 얕을 수는 있어도, 다시 말해서 1, 2는 있을 수는 있어도 3, 4는 없을 수도 있는 제 식도로의 정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대신 이 말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저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야, 난 저것대로 하면 무조건 될 것 같아 하고 딱 잡으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주파수가 공명이 일어나서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제 말을 그냥 이렇게 별로 관심을, 넌 3, 4가 없네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은 그 공명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또 다른 세상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2020년도 제 친구분들,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100%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대로만 따라가면 무조건 나는 내년도에는 100% 대박을 나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제 말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내년도 1년 딱 살고 난 다음에 2020년 하감독 말도 했더니 진짜 대박이 났네. 그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대박일 수 있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체적인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는 그런 노하우도 알게 되고, 내가 내 분위기라고 할까요, 내 삶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리고 자주적인 사람으로서 창의적이고 창조해 나가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확실하게 정립된 해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그게 대박이 아니면 뭐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찾은 거잖아요. 뭐 그런저런 차원에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1년간 한번 이대로 그냥 가보면, 한 7가지 딱 명심해서 이대로 그냥 곧잘, 항상 이 10계명 같이 7계명을 딱 머릿속에 두고 내년도를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빠르면 한 2, 3개월 안에 여러분들 인생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들이, 진짜 뭉텅뭉텅 대박의 기운들이, 진짜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만사가 다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고구마 줄기 캐서 그냥 쭉쭉쭉쭉 딸려오듯이 넝쿨째 들어오는 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그냥 뭐 허언이 아니고 진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이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죠.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역사가 있잖아요. 작년도 2018년도 12월 3일 날 첫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이 상황에 제가 7개월 동안 계속 하면서 한 140개 영상 올릴 동안에 구독자 100명이 안 되는 60명,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인원만 가지고도 계속 영상을 찍어 왔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대박이 왔다, 운이 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 모두가 다 증거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던 상황을 1년을 보내면서 제 일생에 가장 힘든 해를 보내면서 가장 대박이 오는 반전의 기회를 맞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 저는 다 됐으니까 내같이 이렇게 딱 뭔가 된 사람이 이러면 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길을 못 찾고 헤매면서 좌충우돌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범한 하나의 사람이 정말 듣보잡 같은 인간이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깨달아가면서 해나가는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겠다는 취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성공이라는 의미가 다 달리 있지만 저는 성공이라는 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확실한 그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한 상태에서 신의 능력을 개화시켜서 진짜 신으로서 마음껏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샘플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돼 보겠다라는 야심만만한 그런 그 자세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되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날아갈까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하지만 100% 저는 내년도에는 훨훨 날아서 창공을 높이 날아서 제가 많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100%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서 복 있는 사람 옆에서 복이 흘러간다고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대박이 나실 거를 확신하는 차원에서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사이비 교주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손해볼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팔고 인생을 바쳐라 막 네 생명을 바쳐라 막 그러고 막 하는 그런 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으로 독립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으로서 각성하면 저라는 존재는 1도 생각하지 않고 훨훨 날아서 다 멀리 다 가셔도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제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교주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정도 오늘만큼은 제 말을 100%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시면 내년도 2020년도 딱 요맘때쯤에 하 감독님 저 대박 났어요.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제가 하 감독님 인생에서 만난 게 정말 최고의 복이고 이 말을 믿고 따라했던 게 정말로 제 인생에는 완전 반전이었네요 하는 그 간증 같은 고백들이 내년도에는 줄줄이 올라올 거라는 게 눈에 선히 보입니다. 예언이니까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다시 검증해 보자고요. 도대체 몇 명이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나의 그 영향을 받고 라고 얘기하는 감히 건방지지만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하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명작과 그 데이트 그 시리즈는 있는데 그 하봉길 감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저 말을 믿고 한번 실천했더니 완전히 그들만의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들의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것들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도록 저도 오늘 증거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는 100%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부터 찬찬히 다시 또 서론같이 어쨌든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차 한잔 더 하시고 7가지입니다. 7가지 원리, 끌어당기는 원리, 100% 대박 날 수 있는 끌어당김 원리. 첫 번째 여기 적어놨죠. 대박 주파수 설정. 대박
주파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에너지라는 원리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린 거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상을 혹시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차곡차곡 설명을 하나씩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주파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현상 세계가 물질계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세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만물들이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그것을 이제 저는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 에너지는 결국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계랑 중첩돼 있는 상태로 서로가 떼놓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에너지가 근본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느 순간 관찰을 하려고 할 때의 그 관찰자의 역할이, 관찰을 하는 즉시 그 물질로 드러나는 것이 만물의 원리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양자물리학 시리즈 계속 해놓은 것도 있고, 에너지에 관련돼서 초능력 관련된 시리즈로 또 에너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더 보시다 보면, 아, 그래서 원리는 이런 게 맞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실 거고, 어쨌든 에너지라고 하는 이 상태가 만물의 근본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죠. 만물은 그 본체가 진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정도로 그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감, 우리의 영적 그런 어떤 영혼, 이렇게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그 에너지는 주파수다.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주파수로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주파수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얘기했듯이 영상을 볼 때 영상의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또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수많은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그 채널에 내가 비로소 리모컨을 맞춰야만 그 채널의 방송들이 내게 시청이 되고 내게 그 환경이 열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주파수가 공명이 돼서 주파수가 맞아야 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들하고 주파수가 맞는, 여러분들이 맞춘 주파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파수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내가 보는 세상의 주파수라는 게, 내 주파수 사이클이 딱 한정돼 있는 나만의 주파수 세계에서만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다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우물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은 동그래 하고가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주파수로 바라보는 나의 세상이라는 세계관, 세상관이라고 하는 주파수는 아주 지극히 작은 단면을 보고 있는 주파수 채널의 한 방송만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파수가 있다. 내 주파수가 존재한다. 나만의 주파수가 존재하는, 나밖에 볼 수 없는 나만의 세상의 주파수로 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박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말은 내가 보고자 하는 세상만 나는 보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찰자 효과로서 내가 보고자 하는 관찰 의도가 될 때 비로소 모든 에너지가 삽시간에 그 환경들로 탁 맞춰진다라고 하는, 마치 판타지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을 때 내가 리모컨 돌리는 그 방송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우리 에너지 체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물질 세계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내년도에 대박이 날라 그러면 내 주파수가, 현재 나는 쪽박 차고 있는 주파수 방송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맨날 우리는 햄릿과 세익스피어 4대 비극 같은 비극에 쩔어갖고 이 세상은 모든 컴플렉스의 대마왕들이 가득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의 환경 속에 내 스스로가 지옥의 공포영화만 맨날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주파수 자체가 초부정의 세계에 아주 힘든 세상의 주파수에 내 채널이 맞춰져서 맨날 그것만 시청하고 있는 거야. 맨날 그 분위기에 생각만 떠오르고 맨날 그것들만 눈에 보이고 남들하고 눈에 똑같이 보이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런 의미로 안 받아들이고 내 눈에는 다 불행한 의미로 다 받아들여지는 렌즈를, 불행의 렌즈를 딱 끼고 보고 있는 상태로 내 눈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하면 내 주파수가 기쁜 주파수, 아주 즐거움을 주는 주파수에 채널이 맞춰져 있어서 내 눈에는 모든 주파수가 그런 주파수들만 보여지도록 환경이, 그런 환경들로 내 눈에는 다 세팅이 되고 있는 주파수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주파수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주파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라고 하는 게 수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 70억 명이 살아가면 70억 개의 채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70억 명이 각각 다 다른 방송 채널을 가지고 각각 자기만의 주파수 세상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융합 진동수가 있어요. 임계 융합 진동수라고도 표현하고 나만의 고유 진동수라고도 표현되는 우주의 상수 같은, 우주의 가장 정확한 나만의 진동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동 주파수가 내가 보는 세상이죠. 그럼 이걸 절대 못 바꾸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자체가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한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주파수 외에 수많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주파수들은 내 육체라고 하는 내 질량으로 딱 한정됐을 때 나의 고유 진동수가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면 만물과 다 연결되는 주파수로 나는 자유로워지는 채널을, 나는 하나를 따로 채널을 가진 그 리모컨을 나는 획득할 수가 있는데, 내 육체라고 하는 주파수가 딱 한정되어 있는 그 주파수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 세상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인정하면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인정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나라는 주파수, 고유 진동수가 있는 나만의 주파수로 보고 있는 나만의 세상 채널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는 세상 우물한 개구리의 내 우물에서 보는 세상 하나의 채널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내 질량을 포기하고 나라는 이 육체라는 것 잠시 포기하고 내 에너지 정신이라고 하는 내 에너지의 주파수에 내가 탁 맞추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채널들을 그때부터 내가 검색해서 다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 주파수를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내 주파수, 나만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 나의 주파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박 채널 주파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면 빨리 거기에 맞추고 싶잖아요. 야, 대박 채널이라는 게 존재했어?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안 맞출 이유가 없지 하면 빨리 맞춰. 지금 맞추면 되지. 육체라는 채널을 잠시 신경 꺼버리고 내 정신이라고 하는 채널 자체를 대박 채널 주파수에 싹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뭐가 대박 채널인지. 그런데 이 대박 채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박이라는 그 세팅 값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요, 어느 누군가에게 친구요, 어느 누군가의 관계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위요, 어느 누군가의 명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각각 다 다른 대박이라고, 내 인생에 올해 대박 났다라고 했을 때의 그 대박의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경 내가 제일 잘 맞는 거예요. 너 이거 써봐 하고 준다고 그 사람의 그게 대박이 아니듯이 나에게 맞는 맞춤 대박이라는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알아야죠. 내가 진짜로 뭘 제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대박이 진짜 뭐가 대박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돈 많이 쏟아지고 막 정말 복권 당첨되고 막 그러면 대박이라고 다 생각해. 로또 사야지 이러는데, 로또 사서 불행한 사람이 90%가 넘어요. 다 자살하거나 전부 다 파산당하거나 전부 불행해져. 로또 1등 당첨된다고 대박이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 사람에게 진짜 대박은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친구일 수도 있고, 각각 다 자기만이 간절히 원하는 자기만의 대박 채널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하게 내가 뭐가 진짜 대박인지도 모르는 세상을 나는 살고 있었던 거야. 진짜 내가 뭐가 행복인지, 내가 뭐를 해야 일생의 최고의 나의 기쁨을 주는 내 일생 최고의 대박이라고 느낄 만한 진짜 최고의 나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을 난 찾았다라고 얘기할 가치가 뭔지를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년에 다 대박 나시라 그러면 다 로또 당첨되듯이 뭐 하는 일마다 다 돈벼락이 터져갖고 그냥 돈더미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게 대박이라고 해서 그게 대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박 났다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나한테 맞는 맞춤형 대박이 뭔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에이, 돈 벌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요. 돈 진짜 많아가지고 행복한 사람들 몇 명이나 봤어요.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도 대박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돈 대박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박이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그게 들어오면 무조건 행복할 자신 있는 분은 그 대박의 채널에 맞추시면 돼요. 저는 내년도에 돈 대박 나는 해예요. 저는 내년도 돈 대박 날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하고 친구 되고 돈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돈하고 애인처럼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돈이 저한테 무지무지 쏟아지는 그런 대박 운을 저는 채널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메뉴를 짜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뭐가 진짜 대박인지를 가치를 한번 매겨보시라고요. 올 연말 가시기 전에 찬찬히 잘 점검해서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만의 대박이 뭘까 하고 찾아보셔가지고 그것의 순위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관심 채널을 내가 등록해서 그거를 이제 비로소 주파수를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대박이 와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그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채널 방송이 있어요. 제 방송 채널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고 조세호 뭐 프로 불참러 우리 한참 유행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대박이라고 하는 그 운이, 대박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몰라. 나도 걔를 몰라. 둘 다 몰라. 둘 다. 근데 걔가 어떻게 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대박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대박을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뭔지를, 뭘 원하는지 자나 깨나 자다가 탁 찔러도 그냥 나올 정도의 대박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내가 소원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느 날 진이가 나타나서 네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 들어줄 테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세 가지야.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겠어. 근데 그걸 빨리 얘기하면 나한테 그걸 다 주지 않을까 싶어서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이제 빨리 외쳤더니 진이가 미친 여자를 딱 보내줬다. 돈, 여자, 결혼. 그렇게 해서 자기 소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게 오냐 이거예요. 미친 여자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대박 채널에 맞추고 싶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걔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걔를 알아야 돼. 둘 다가 알아야 돼요. 주파수는요, 주파수의 기본 원리는 나와 너가 주파수가 같아야 돼.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이 일어나는 게 에너지 법칙의 제1법칙이에요. 공명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주파수가 같아야 돼. 같다라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코드가 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니하고 나하고 하나다라고 느껴질 만한, 완전히 합의되는, 똑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만큼의 진동수가 같아야 원자가 원자끼리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겨요. 에너지의 법칙은 같은 원자끼리, 같은 에너지 주파수끼리 끌어당기는 게 100% 에너지 법칙의 제1법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1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대박 채널에 에너지 채널을 맞춰라. 내 모든 관심사 채널을 대박이라고 하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딱 찍었을 때 자다가도 찌르면 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내 소원은 무조건 이겁니다 라고 100% 확실한 나만의 형태로 딱 느껴지는 100% 뚜렷한 나만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분명할 때 걔가 나를 안다라고 비로소 얘기해요.
나도 걔를 아는 거죠. 둘이가 그렇게 알아야 맨날 친하게 지내면서 맨날 서로 알콩달콩 얘기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걔와 늘 가까이 있어야 걔가 뭘 좋아하는지, 그 이선희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게 궁금해요. 모든 게 궁금한 거야. 걔가 뭐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박이 도대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대박이 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게 궁금해야 돼요. 모든 게.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대번에 알아야 돼. 아, 걔는 뭐야? 그 취향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하면 자주 보잖아요. 어떤 분은, 제 시청자들 중에서 정말 절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 240개 가까이 올렸는데 영상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관심이 있다 이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자나깨나 보는 거죠. 계속 틀어놓고 보신대요. 아침 저녁이고 뭐 잠잘 때고 뭐 어디든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래야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주파수 공명이 일어나야 걔가 나한테 온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를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나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걔들은 나한테 올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백날 친하다 해도 걔가 나를 친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요, 진짜 친할 때는 걔 내 친구 맞아라고 얘기를 걔가 해줘요. 진짜 그렇게 돼야 그 대박이 나하고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아닌 게 느껴지면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나 이것도 좋아해 라고 억지로 얘기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내 마음속 한켠에는 부담스럽죠. 뭔가를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짜증 섞이거나 피곤하거나 뭔가가 모르게 내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그런 기운들이 싹 같이 끼어서 들어와요. 왜? 이거는 의무다 이거죠. 이거를 얻기 위한 의무상으로 얘를 또 해야 돼. 근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좋지.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내가 좋아지는 법인데 그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박 채널의 주파수들이 방송하고 있는 모든 관심사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이 더 쏠리지 못한다면 진짜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맞는 건지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살짝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찾아야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박의 채널이라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진짜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걸 대박이라고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돈이라고 쳐보자고요. 그 돈을 내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했어. 대박을 정했어, 목표를.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한, 또는 돈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들을, 나는 이걸로 돈을 벌 거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부담되기 시작한다면 진짜 내가 돈이 내 목표가 전부일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진짜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다일까? 그게 아니라면 살짝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옵션들이 이것을 같이 채워주는, 방법론적으로 돈을 원하되 이거 하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다른 것들이 같이 껴서 돈을 원하는 걸로 딱 세팅이 완벽하게 됐을 때, 돈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에서 이게 필요하고는 수단이긴 하지만 목적은 아니야. 하지만 수단으로서 필요해. 하지만 진짜 목적을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 하고 어느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알 거예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진정한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내가 싫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어느새 바뀌어서 목적이 분명해지면, 돈은 수단인데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다른 부수적인 행동들이 따라야 될 것들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그 모든 부수적인 건 다 좋은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운동을 내가 좋아해서 내가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역기를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라는 그 말이 짜증 섞인 힘든 게 아니에요. 아싸 힘들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근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를 알면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다 힘들어져요. 그래, 난 돈 벌려고 하는데 이런 건 참아야 돼 하고 그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대박 채널을 우리가 세팅할 때 채널 설정법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박, 내가 원하는 진짜 대박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대박에 관련된 것들이 다 좋아지게 막 기쁘고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희열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모든 관심사가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대박 채널에 내 에너지 주파수를 맞추라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했어.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거를 향해서 24시간 매일같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매일매일 하루라도 잠시 생각 안 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막 그냥 좀이 쑤실 정도로 그것은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1년 내내 그것이 너무나도 자나깨나 계속 관심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내 생각에 가장 큰 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이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관심사가 딱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쫙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매번마다 그때마다 다른 채널, 그 채널 안에서 다른 방송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 생각에 딸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수많이 많은 갈래가 퍼져도 그것들이 모두가 다 즐거운 주파수의 채널이 계속 방송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재밌는 채널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에 맞춰 놓는 거예요, 내 채널. 그러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항상 즐거운 거야. 그런 채널의 주파수를 고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라는 게 먼저 그 내 대박 주파수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주파수가 하나 설정이 된 거예요. 1번. 이제 1번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중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하다가 또 더 하면 되죠. 뭐. 또 2탄, 3탄에 해도 되고. 2탄,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만사지복 초긍정 주파수로 맞춰야 된다. 그 전에 잔잔 제가. 만사지복 초긍정 주파수를 설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채널을 대박 주파수를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 간절한 염원이 하나가 생겼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만사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될 거잖아요. 환경들이 수없이 바뀌고 수많은 환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나깨나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자나깨나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 내게는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만 내게 사실은 오게 되었어요. 끌어당김에 의해서 주파수가, 내 의식이 거기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만 맞춰지고, 내게 관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든 게 좋은 것들만 오진 않아요. 모든 게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막 즐겁게 할 만한 좋은 것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만사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 닥쳐오는 일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고, 어떤 때는 힘들게 만들고, 어떤 때는 지치게 만들고, 굉장히 막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끌어당김 법칙은 딱 원하는 물질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딸려온단 말이에요. 딸려와요. 원하지 않는 것조차 딸려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만사지복이라고 하는 주파수 채널을 내가 딱 그 초긍정 주파수로 내가 맞춰 놓으면 수많은 허접쓰레기 같은 일들이, 또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확 올 때, 그래, 모든 게 다 이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 모든 나를 기쁘게 하든 슬프게 하든 어떤 거든 간에 다 나에게 좋은 것들로 다 만들어 주려고 이 환경들이 다 종합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만사가 다 복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내게 최고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재료들로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고 지금 당장 싫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는 결국 다 복이 되게 하려고 오는 재료들이야 하고 만사지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만사지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복이다. 내가 하루에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복의 재료들이구나 하고 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제가 1년을 살면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제게 닥쳐진 모든 암울한 그 기운들을 제가 불행이라고 여기고 지금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여기면서 내가 짜증내면서 배척했다면 오늘날 이 영상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다 만사가 복이다 하고 제가 그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공부할 때는 기도하면서 내게 이 닥쳐진 이 깝깝한 이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그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가 하면서 작은 것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로 그러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한 해가 이렇게 채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알알이 어떤 분들이 참 감사하게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 영상들을 보고 주옥 같은 영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 인생을 알알이 한 알 한 알 정말로 보석을 꿰는 마음으로 영상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 인생의 그 진행을 뽑아내는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써왔어요. 그런데 그 자세를 초지일관 쭉 바라보시면 정말 힘들 때건 어떨 때건 만사지복이라는 그 제 근본 신념이 쫙 깔려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게 쓸데없이 다가온 제 인생의 잡티같이 찌꺼기같이 정말로 불필요해 보이는 어떤 큰 상처 같은 그런 알갱이가 내 속에 어느 날 훅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내보내려고 막 도끼를 뿜어내면서 막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닥쳐하고 밀어내려고 내 인생에 독을 계속 뿜으면 스트레스를 줬다면 내 속에서 조개 껍데기 안에서 내가 그 도끼에 내가 감염돼서 썩어서 폐사해서 내가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정말로 이물질인데 너무나도 나에게는 낯선 이물질 같은 게 하나 떨어진 것들을 그냥 내 몸이려냐고 사랑스럽게 나의 신체 하나처럼 애고로 감싸면서 그래 이것도 복이야 하고 감싸다 보니 어느새 진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 연말까지 오면서 제 만든 영상들이 저는 진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으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액으로 모성 본능으로 품어 안으면서 얘를 내가 진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새끼다 이거죠. 내 몸이다. 얘도 나다 하고 만사가 내게 닥쳐진 모든 만사가 다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걸 감싸 안고 사랑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복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내 그 인생의 교훈이나 내 깨달음이 뭘까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러면서 힘들 때는 정말로 힘들 때는 무기력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진액으로 만들어낸 진주란 말이에요. 그게 조개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내 인생을 사랑한 결정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한 해 살아내시면서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끌어당겨 오는데 알고 보면 다 내가 끌어당기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가 집념이라고 하는 강력한 내가 원하는 대박의 사이클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만 잡다한 쓰레기들이 왔다면 내가 확실하게 꿈꾸고 있는 정확한 나만의 그 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나깨나 이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자나깨나 친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끌어당겨서 오는 그런 오만 잡티 같은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조차도 알고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재료로. 쓸데없는 것들이 올 때조차도 내 몸으로 감싸 안으면 진주가 되는데 모든 게 다 나하고 관련된 그 부품들이 다 원자들이 끌어당겨 올 때는 오죽 더 진주가 되겠어요. 그때는 진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나의 환경들 만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이다.
그래서 만사지복이다. 제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만사지복.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다 잘되게 돼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다 복이다.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복이다 하는 초긍정 마인드로 제가 인생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 인생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초긍정의 마인드로 살아내면 아무리 쓸데없는 것이 왔더라도 그것이 진주로 바뀌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면 모든 보물들은요, 그런 내가 원하지 않은 것, 원하는 것들, 이런 거 구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뭉쳐져야만 하나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체라고 얘기하는 아주 진액으로 딱 표현되는 모든 물질들 알고 보면 그 전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는 알고 보면 3% 정도밖에 안 돼. 그 3% 정도가 그 전체 물질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 성분이 많이 모여있다 해봐야 그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듯이 물질을 규정짓는 어떤 성분들이 알고 보면 나머지 97%가 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가서 보면요, 일 열심히 하는 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조직에 도움되는 놈 한 3%밖에 안 돼. 나머지는 어영부영 개이거나 콧구멍 파고 있거나 낮잠 자거나 다 딴짓하는 놈들이 대부분이고 3%가 사실은 다 일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만물의 결성의 법칙이 그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3%고 나머지는 찌꺼기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몸 전체를 구성하는 양분이 되더라. 자양분이 되려고 오는 거예요, 걔들이. 그런 것도 없으면 막상 물질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내게 따라오는 불필요하게 보여지는 모든 것조차도 사랑하리. 모두 다 사랑하리 하는 마음으로, 만사를 복이라는 마음으로 초긍정 마인드로 내 주파수를 바꿔야 된다. 내 에너지 주파수를 그렇게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와도요,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 속의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내가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하면은 내 몸에 일단 물질계에 내 신진대사부터 떨어지고 면역 기능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내 몸이 확 가버리지만, 내가 옥시토신으로 내 몸을 전체를 사랑하면서 감싸주는 기운이 확 바뀌면요, 암세포나 모든 이런 그 감염되는 그런 병균들이 맥도 못 쳐요. 막 왕성하게 내 백혈구, 적혈구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막 어디든 다니면서 그냥 박살내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두듯이 내 정신체라고 하는 에너지가 97%의 불필요한 찌꺼기 같이 보이는 내 일상사의 모든 것들조차 다 사랑으로, 그래, 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나에게 귀중한 하나의 내 형체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는 에너지 재료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만사지복 원리가 확실하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원리, 에너지 주파수를 맞추는 원리예요. 저는 이제 다른 원리들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대박이 나기 위한 에너지 주파수를, 대박 에너지 주파수를 확실히 맞춰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대박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가 내가 확실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이 뭔가에 대한 에너지 끌어당김의 7가지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복이다 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사람이 왜 복이냐 하면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제 물질계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뭐 꽃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뭐 비도 맞고 자연의 모든 그런 어떤 원소들을 우리가 접하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면서도 가장 강력한 물질계에서 서로가 마주치는 주파수가 알고 보면 사람이잖아요. 정신계로만 놓고 따지면 가장 강력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 사람이라는 매체가 우리가 마주대하는 매체예요. 그럼 그 매개체를 만날 때 사람들마다 각각이 가지는 주파수가 다 있거든요. 다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랑 접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맞는 주파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해로운 주파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주파수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다 하죠. 그래서 인연이 맞닿은 사람들 중에는 내게 주파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파수의 근본을 자세히 보면
나하고 맞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연이, 우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의 주파수가,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설정하고 항해할 때, 배를 타고 항해할 때 항해의 정확한 키가 딱 좌표가 입력돼 있으면 쫙 가는데, 내가 좌표가 없이 그냥 바다에 그냥 표류하듯이 떠돌아다니면 오만 잡것들과 만나잖아요. 정확한 노선으로 못 가요. 차만 해도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오만 길을 다 다니면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내 인생의 주파수가 정확하다라면 내 주파수에 정확한 사람들만, 주변의 사실들을 만나야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는 게 정상인데, 내 주파수의 좌표가 흐리멍텅해져 있으면 내 좌표가 어긋나서 경로를 이탈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로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채널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내가 오염돼서 내 생각이라는 채널의 관심사들이 이 사람 관심사로 내가 어느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유의 내 주파수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강력한 염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주파수의 염에 딸려다니면서 내 자신의 취향이나 내 자신의 비전이나 나 자신의 분명한 어떤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관심사에만 끌려다니는 하나의 노예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오거나, 관계성에서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맞춰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이 사람에게 다 하고 있는 관계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주파수가 정확하면, 이 사람은 별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박 주파수에는 맞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그게 그 목적의식이 없을 때는 다 좋아,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그게 분명하면 가려내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어느새. 근데 여기서 사람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왜 써놨냐면,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복이다라고 해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70억 인구 모두를 우리가 다 만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딱 내가 인연이 닿는 몇 명 외에는 내 인생에 접점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목표가 너무 분명한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나하고 가치를 공유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들어와 있어야지, 나하고 가치가 맞지 않는 사람이 맨날 딴지 거는 사람을 내 옆에 늘 두고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 주파수가 계속 새 나가면서 이 사람 주파수에 오염되면서 내 생각이라는 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못 느꼈어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목표가 있으면 가려야 될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다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가성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죠. 에너지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얘기의 주제도 달라지면서 어느새 그 사람들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복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맞지 않는 사람이든 맞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다 알고 보면 복이에요. 마귀도 복이에요, 알고 보면. 제 인생에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전 대놓고 마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알고 보면 마귀가 아니죠.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쓰잘데없는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알고 보면 필요할 때 온 거죠.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소중하다, 내가 나를 네 곁에 두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리를 두되, 그 복이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 항상 내가 요긴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존재로서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적을 만들지 말자보다 더 강력한 말이, 모든 사람이 다 우주의 주인들이면서
각각의 다 주체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97%의 불순물 같은 그런 찌꺼기들이 오는 중에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다 정제해내기 시작하면 물질이 안 만들어지듯이 관계 속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정말로 악의 근원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데 그걸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 사람도 복이다, 이 사람도 내게 필요한 인자이니까 있는 거지 하고 그냥 하되, 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내 방향이 분명할 때는 이 사람에게 내가 에너지 낭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내 기준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좋게도 보지 않고 나쁘게도 보지 않고 그냥 관계없이 지내다, 이게 아니라 다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 얘가 내 일부의 형태로 내 속에서 내 인생에 그 어떤 인연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부정하진 않겠어. 하지만 내 분명한 에너지 그 테두리 안에서 얘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내가 얘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주고받을 만한 내 에너지는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기준을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그렇게 지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내가 적대시하고 아예 그 적으로 간주하거나 할 때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될 일들이 요긴할 때 반드시 그런 쓰임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왜 나의 일부다라고 인정해 주면 이 사람들도 어느새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모두를 다 수용하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인연으로 다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굳이 배척하려고 하지 않고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되, 그런 사람은 그 정도 선에서 복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관계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소한 것들,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정말로 버린 쓰레기같이 보이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감싸 안고 그냥 지내다 보면 그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허투루 대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누구를 대하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말을 했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내 주변에 일이 명확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같이 보여지는 하찮게 보이는 인간들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내 자세를 유지할 때 그들이 요긴할 때 다 하나하나의 부품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내 몸의 형체가 완성되는 게 비로소 완성되듯이 내 큰 그림이 비로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요긴하게 쓰이기 위해서 오는데, 특히 사람은 가장 강력한 주파수를 가진 게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하나 우습게 봤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진짜 택도 아닌 을 중에 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애들이라고 마음껏 대했다가 진짜 인생의 패가망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을 끝장나가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라면, 요만큼도 안 되는 존재감이 요렇게도 안 되는 애라고 하찮게 취급했다가 당하는 나중에 을의 그 역습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그 갑질을 하다가 을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비는 을의 반전이 따른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하나하나를 대하는 마음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다 복이다, 그렇게 불필요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배척하고 싶은 인간들조차도 그냥 소중히 대하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대하다 보면, 복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에게 소중한 박씨를 물어다 온다.
제비 한 마리 고쳐줬더니 박심으로 와서 대박이 났듯이 그들이 다 내게 복을 가져오려고 위장하고 온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3%만 나는 애지중지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97% 쓸데없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 같은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니까 내게 소중한 복으로 위장돼서 오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로 예수님들이었구나.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걸 알고 사람을 대할 때 에너지가 분명할 때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 중에도 끌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옥석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복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런 복이 묻혀서 따라오는구나. 걔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알고 보면 귀인을 소개시켜주거나 굉장히 좋은 것들을 뭔가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인생에도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걸 나에게 해줄 줄 몰랐다. 이거. 진짜 지극히 작은 뭔가 하나가 나에게 정말 인생에 큰 기회를 주는 그런 인연들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을 때는 물을 가려면서 저을 게 아니라 열심히 노를 저을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홀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인연을 유지하면서, 인연을 유지한다는 게 끄달리는 게 아니라니, 그냥 그런 정도만 딱 유지하면서 내 목표가 정확하면 관심사에서는 언젠가는 올 때 되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적으로 만들지는 말자. 그렇게 잘 관리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복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말의 주파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사람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주파수지만 알고 보면 더 강력한 주파수는 말이에요. 말. 우리가 말을,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주파수거든요. 이 음파로서, 음으로서 우리 오감체계에 직접 전달해주는 주파수로도 영향을 끼치지만 에너지에게도 진동을 미치면서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 또는 이 말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가지는 그 전파력이, 우리는 들리는 소리 요까지만 주파수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주파수의 이 주파수 진동은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우주 끝까지 가요. 미세한 우주 상수의 힘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내 이 내뱉는 말의 진동수라고 하는 이 진동의 파장이 지구 끝은 당연히 내 말하는 게 지구 끝까지 무조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주파수는. 그리고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에너지들이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 진동수에 무조건 반응한다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주파수 중에 하나가 말이다. 소리 내서 내가 진동으로 내 온몸이 울리면서 나오는, 떨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진동이 말을 통해서 나갈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단어가 있고 생각이라는 의념이 있잖아요. 내 말할 때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의념이라고 하는 에너지 진동까지 합쳐져서 주파수 진동체를 이루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파수 대역대에 따라서,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진동 주파수가 있다는 것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 듣는 주파수가 따로 있고, 사람이 아주 창의적인 걸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막 그런 걸 할 때 활성화되는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고, 사랑을 느낄 때 그런 아주 감성이 굉장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고, 다 다른 면역력이 높아지는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 대역이 음역대라고 해서 음악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진동체가 각각 다른 반응을 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 존재하거든요. 나중에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요 주파수 가지고, 음악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한번 따로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주파수 대역이 그렇게 다양한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생체 주파수가 완전히 다 바뀌면서 그 음악의 주파수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또 소리라고 하는 진동수에 가장 밀접하게 반응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 그것도 원리도 있지만 어쨌든 생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에너지라고 하는 주파수가 다 존재하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래서 그 음역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생각이나 바이오 리듬이 확확 바뀌는 게 그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음악도 음악이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음악보다도 더 강력한 주파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말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나오는 진동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념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담아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 온몸의 생체의 전체 리듬이, 생체 에너지가 반응해서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진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 못할 정도의 우주를 바꿀 만한 엄청난 힘이 나오는 의념이 담긴 주파수예요. 음역대란 말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파장이 들리는 소리 한 개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비 효과처럼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들은 똑같은 주파수에 무조건 반응해서 딸려오게 돼 있다. 듣는다 이거죠. 즉시 들어요. 즉시 듣고 거기에 즉시 그 주파수는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 주파수 공명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가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거죠. 내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난 툭하면 병 걸려 죽을 거라고 그러고 나는 그만 살 거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주파수를 내고 있는 말을 내 속에 내뱉고 있다면 내 몸의 생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내 주변의 에너지들이 어떤 에너지들이 반응하고 올 건지 뻔하지 않겠어요? 귀신들이 몰려와요.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의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만 골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나쁜 주파수를 가진 내 생체 에너지를 점점 더 그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주파수들이 즉각 반응하면서 더 빨리 오는데, 더 중요한 비밀은 긍정적 주파수보다 부정적 주파수가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주파수 대역이 낮기 때문에 금방금방 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생각할 때는 금방 더 그게 현실처럼 보이고, 긍정적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생각하면 즉시 오싹하면서 온몸이 소름 돋고 그냥 공포감이 쩌는 게 금방 오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 기쁜 생각하라 이러면 쉽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생각들은 그 주파수 대역이 몰려있는 게 금방 더 빨리 반응한다. 그런데 심지어 말을 그렇게 내뱉어 놓으면 얼마나 더 빨리 반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 오는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의 주파수구나. 내가 말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구나.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대박을 부르는 주파수를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긍정 마인드로 대박을 불러오는 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주파수가 뭐냐면 사랑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고.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그 주파수 대역이 가지는 말에 그 웨이브 대가 언어 자체에서 오는 주파수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음역대에도 주파수를 넓게 퍼지는 주파수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 매사에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말을 입에 배어서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 하고 있으면 그 감사의 에너지와 내 인생을 만족하게 보는 그런 에너지들이 어느새 그런 에너지들이 꽉 채워지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들을 채워지는 말들로 내가 내 언어의 주파수 대역을, 언어의 습관을 그런 언어로 계속 바꿀 필요가 있다. 부정적 언어보다는 긍정적 에너지이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에너지를 담은 말들로 계속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내는 말들로 내가 뱉기 시작하면 주변의 에너지들이 그렇게 그런 에너지들만 반응하면서 가까이 오는데,
막말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옆에 맨날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보다 나를 맨날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정말 내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내 옆에 와서 나의 길을 북돋워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왜 말을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내뱉고 있을까요? 즉각 중단해야죠. 즉각 그런 사람들이 오도록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담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언어를 쓰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보면 맨날 부정적인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상대의 항상 단점만 먼저 짚어. 너는 뭐가 좀 문제인 것 같아. 너는 뭐가 좀 오늘 좀 그렇다. 계속 안 좋은 말만 해줘. 누가 그 사람 옆에 오려고 하겠어요. 근데 야, 너 오늘 정말로 다 안 좋은데 뭐 하나만 딱 줘. 야, 너 오늘 참 머리 스타일 잘 나왔다. 야, 너 오늘 지금 표정 너무 좋은데?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찾아서 그 사람이 기분 좋은 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그 사람에게 사랑이 느끼는 말을 해주려고 습관화돼 있고 내 주파수가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누구를 봐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 좋은 말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누구를 보든 간에 그 사람 장점부터 보인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좋은 사람이 많겠어요. 야, 너 볼 때 오늘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뭔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맨날 트집 잡으면서 맨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을 꼬집어내 주는 게 내가 마치 지혜롭고 굉장히 난 잘 보는 사람처럼 아주 뭔가 비평가처럼 뭔가 좀 내가 난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 주변에 알고 보면 다 부정적인 사람밖에 나중에 안 보여요.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사람 환경을 만들겠냐 이거. 매사에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로 사람들을 볼 때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얘기해 주려는 자세로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입력되고 각인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고,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점점 더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따라와요. 좋은 일들을 갖고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퍼메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로 어퍼메이션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말을 어퍼메이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확정이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 이건 됐다라는 거예요.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나온다라는 것처럼 확증된 말로 내가 어퍼메이션 하는 것들을 확언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매사에. 저는 제가 확언한 게 여러 개 있어요. 저는 100개국을 월드 투어를 떠날 겁니다. 그 확언이에요. 100%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는. 근데 제가 7월달 막 이때 어퍼메이션 하니까 사람들이 야, 니 돈 한 푼도 없고 뻔히 아는데 니가 뭐 어디 간다고. 뻔한 거죠. 근데 저는 확언을 하는 거예요. 간다. 100개국 투어를 하겠다. 근데 그게 더 구체화돼 가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낼 겁니다. 책을 낼 거고 제 구독자를 언제 만날 거냐면 책을 내고 북 콘서트 형태로 정말로 예쁜 무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모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명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잘 기획을 해서 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만나는 무대를 꾸며서 토크 콘서트를 할 생각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책 내고 출판 사인회를 겸해서 제 독자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꿈이죠. 그게 이게 꿈을 꾸니까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와요. 실제로 그게 끌어당김이란 말이에요. 그런 확정되고 확언하는 어퍼메이션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계속하는 게 맞아요. 나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앞으로 활동을 할 거다라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제 평생의 로망 중에 하나가 제가 집을 오픈하우스 하는 게 저는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제 정말로 소중한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집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같이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인생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내 집에 초대해서 정말 예쁜 집에 정말로 햇살 잘 들어오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로 그림같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파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삶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이 곧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꿈이 있는데 그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진 꿈을 꾸면서 그런 쪽으로 어퍼메이션을 한다고요. 저는 선언을 해요. 나는 돈 얼마를 가지면 뭘 할 것이고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뭐를 해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몇 월 며칠 날 뭘 할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뭐 큰 공연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고 큰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낸 이유들이 돈 한 푼 없어도 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게 그런 확언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는 말하면 반드시 하더라 라는 신뢰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확언을 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100% 믿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쓰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신조가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예요. 나는 먼저 그렇게 써요. 그렇게 확언을 하고 내뱉고 그렇게 되게 하라라는 게 명령어로 실행어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뚜벅뚜벅 걷는 거죠. 요단강을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체험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퍼메이션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서 실행어로, 실행 명령어로 나에게 나를 just do it 하고 그냥 행동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현실화돼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이복의 찬스권. 뭐 말의 주파수 주술적 어퍼메이션이라고 또 그 밑에 말을 제가 부연어로 설명해 놨는데 그것은 주술적 어퍼메이션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주문을 걸듯이 주문을 거는 거죠. 마법 주문을 걸듯이 주술적인 최면을 걸듯이 나를 주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뇌에다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게 이제 4가지 했는데 좀 벌써 막 시간이 좀 길어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7가지 다 끝내는 게 좋겠죠. 5번째 전화이복 찬스권. 그 전에 차 한잔 하고 이 전화이복 찬스권은 그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엉켜서 망했다, 실패했다, 망쳤다 하고 완전히 꼬꾸라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실패가 오죽했으면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되겠나? 나는 꿈을 이렇게 가졌지만 벌써 초장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실패하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 작심삼일이라고 3일 했더니 벌써 이제 뭐 흐지부지해지네 하는 실패를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찬스권이에요. 전화이복. 전화위복. 전화를 걸었는데 20원 옛날에 공임자였는데 끊고 나니까 20원이 다시 나왔다. 그래서 전화이복. 완전히 아재 개그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전화 걸고 나면 딱 끊고 20원 다시 나오면 전화이복이다. 그런 거 뭐 농담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때 느껴질 만한 그런 화가 우리가 왔다. 이거는 이제 이게 안 될라나 보다 하고 이제 탁 접어야 될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때 전화가 이제 위복으로 이제 바뀌는 완전히 역전으로 바뀌는 그런 찬스권을 쓸 수 있다. 전화이복 찬스권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그 찬스권인데 사람들이 이 찬스권을 잘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 전화이복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한번 써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수도 없이 써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저 입에 박힌 말이거든요. 아무리 이 방법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해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됐어. 그래서 모든 방법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항상 쓰는 말이에요. 아직도 12개가 더 남았어.
아직도 12개가 더 남았어. 에디슨처럼 1400번을 실패한 뒤에 1400까지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깨달았을 뿐이다. 1400가지의 방법을 깨달았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는 거죠. 자빠지면 발딱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전화위복 찬스권을 내가 쓴다. 왜?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잘 되려고 이번에 이렇게 안 됐구나. 자, 이번에 그럼 전화위복 찬스권 쓰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명령 내리면 돼요. 12척의 배가 더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는 쓰지 않은 12척의 전화위복 찬스권이 더 남아있다. 그래서 물량으로 승부하겠다. 자빠지면 기운 없어지면 기운 없는 너는 가. 딴 기운 있는 너 나와 하고 계속 교체시켜가면서 전화위복 찬스권을 우리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만사가 다 전화가 위복되는 인생이 세옹지마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늘 안 되지는 않는다. 그럼 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면 되겠구나 하고 전화위복 찬스권 쓰겠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전화위복 찬스권을 분명히 외치세요. 실패했을 때 이게 전화위복이 되려고 이번에 이런 게 안 됐나 보다. 제가요 인생 살면서 전화위복을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올해 만약에 제가 원래 목표한 게 올해 9월 달에 제가 이제 월드 투어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아이돌들 데리고 뭔가 하는 프로젝트로 준비를 한참 하다가 엎어졌어요. 왜? 제작비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뭐 투자하겠다는데 방송 제작하겠다는데 이런다고 접촉을 했지만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프로젝트 접어야 되는구나. 안 된다 하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엎어진 거냐?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인디안의 그 습관처럼 비 올 때까지 지낸다 이거지. 그래서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저는 그 신조죠. 내가 월드 투어를 떠나기로 했으면 반드시 떠난다. 왜? 월드 투어를 떠날 때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시도를. 그래서 언젠가는 월드 투어를 떠나겠죠. 그렇지만 시기라고 하는 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가 1안, 2안 있지만 이것조차 안 됐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찬스권이 뭐냐? 전화위복 찬스권이다.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뭔가 딴 방법으로 하라는 어떤 하늘에 계신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플렉시블하게 딴 대안으로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막혔어요 앞이. 그러니까 미로에 빠졌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서 씨발 막혔네, 이게 미로인가, 나는 막혔나, 이제 막다른 길인가, 끝인가가 아니라 자양 앞으로 가고 바로 책 돌아가요. 원래부터 이 길로 가려고 작정했던 것처럼 우이양 앞으로 가면 탁 이렇게 가고 바로 그냥 막히면 간다, 막히면 옆으로, 막히면 이리로, 막히면 저리로. 원래부터 항상 가려고 했던 이 길이 옆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막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딴 길도 가자. 저기 막힌 저기 가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친다라고 하는 말, 막혔다라고 하는 말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막히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왜? 다 막히지는 않으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길이 다 막힐 땐 쉬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탁 내려놓고 무기력을 즐기자 이러고 그냥 있는 거. 그것도 방법이다. 제가 어느 날 적은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백의 미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도 모든 일이 막히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유튜브조차도 제가 찍기 싫을 때 그때 딱 쓴 말이에요. 여백입니다. 인생은 여백도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것도 여백의 미다. 인생의 그 무기력을 즐기는 것도 인생의 굉장히 나름의 하나의 재충전이고 복이다 하고는 무기력을 즐겼어요. 과감하게 한 달, 한 보름을. 진짜 저같이 잠시도 뭔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자빠지면 발딱발딱 일어나는 사람이 무기력을 그렇게 즐겨본 적이 있어요. 무기력을 즐기자.
왜?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최악의 절망이 왔을 때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쩌라고. 그럼 무기력해야지. 그럼 무기력할 바에는 무기력을 즐기자고. 그런 초긍정 마인드로 무기력을 즐기니까 대박의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기력을 즐기자 할 때 제가 카톡에 그거를 고쳐놨어요. 드디어 대운이 와버렸네. 이러고. 왜? 의문의 끝까지 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껴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막히면 그냥 원래부터 막힌 길이었어.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전화이복의 찬스권이에요. 아무리 자빠져도 자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래 이거가 딴 길을 딴 구상을 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고는 탁 접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지금은 어떤 계획이 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남의 팬들 데리고 그렇게 월드 투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내 팬들 만나러 다니게 하려고 원래부터 그런 에너지가 왔었고 그런 생각의 염이 일어났던 거구나. 그 지금 생각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개국에 계신 제 팬들을 만나면서 북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팬들 만나서 사인도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캘리를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제가 책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출판한 뒤에 거기에다가 제 그 부적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퍼메이션 같은 그런 글들을 제가 캘리로 직접 써드리려고, 제 염을 담아서 에너지를 담아서 써드리려고 토크 콘서트를 하면 모두 다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써드리려고 열심히 캘리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이걸 하라고 월드 투어를 떠나라는 거구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전화위복이다 생각하고 가다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 개인의 경험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생생하게 저는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험담이니까. 그래서 전화위복 찬스권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12장씩 남아있다. 그 12장 다 썼어. 또 있네. 이러고 12장을 또 꺼내는 거야. 그러면서 무한 반복되는 전화위복 찬스권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 간에 자빠지면 발딱 일어나고 막히면 돌아가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전화위복 찬스권을 늘상 쓸 수 있다. 결국은 이래서 이러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런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화위복 찬스권을 수시로 꺼내 써보세요.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6번째, 그때그때 분신술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초능력 각성하기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나라는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나라는 생각, 나라는 이 전체가 완전히 인생이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한계다 이게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분신들을 내가 소환해서 분신술을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다 보면 그 에너지 대체가 사실은 내 바이오 리듬을 내가 한 번씩 리셋 시켜주는 그런 그 주파수 세팅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분신술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형상을 가진 나를 또 하나 소환해서 걔를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쓰시면 그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다른 에너지를 가진 분신이 어느새 딱 등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을 내가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주파수의 일환이거든요. 내 주파수 채널이 또 다른 분신 하나를 내세워서 그 주파수에 맞는 맞대응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진 내 분신을 하나 내보내는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분신술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분신술 사용하기가 2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체이탈 에너지 감지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때로는 유체이탈 순간이동으로 36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손자병법에 가장 안 될 때는 36개 주랭량이라는 게 있다. 36개를
병법 중에 하나다. 이거는 아주 뛰어난 병법이다. 유체 이탈해라. 정말로 못 견디고 힘들 때 에너지 주파수를 쓰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먹힐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상대를 만나서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내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유체 이탈 시켜버리면 그 상대랑 마주치지 않죠. 안 부딪혀요. 마찰이라는 게 안 생겨요. 딴 데 보내버려.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듣고 흘릴 테니까 하고 그냥 정신을 안드로메다 보내는 유체 이탈법을 써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순간이동 할 수도 있죠. 내 정신을 딴 데로 보내면은 그 딴 데 세계를 내가 마음껏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벗어나기로 생각하면 내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딴 생각하자 하고 유체 이탈하고 내가 순간이동하면 딴 데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상황을 잠시 보내고 나면 주파수 흐름이 바뀔 때가 와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파수가 닥칠 때는 때로는 그렇게 36개를 놔야 돼요. 36개로 주행량을 놓고 내가 잠시 빠져나가 있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굳이 맞대응하겠다고 무조건 싸우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릴렉스하게. 왜 태풍이 올 때 갈대나 이런 연약한 나무들이 왜 살아남냐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흔들거리니까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센 놈이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니까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죠. 때로는 연약한 그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연약한 채하고 36개를 놓으면 돼요. 아 죄송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나보다 강한 상대가 왔을 때 힘도 없는데 싸워갖고는 망신밖에 안 당해요. 그때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면 돼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36개가 병법 중에 하나예요. 미련하게 굳이 거기서 내가 엉덩이가 뜨거운데 엉덩이가 뜨겁다고 음메 하면서 어린 송아지가 큰 소리에 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뜨거우면 환경이 뜨거우면 잠시 36개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된다. 유체 이탈하고 내려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대박의 에너지 기운 자체는 소실하지 말자. 내 에너지 주파수가 상해가면서까지 거기서 버티지는 말자. 36개 주행량 놓고 유체 이탈하고 일탈해서 벗어나버리고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을 아예 그냥 내일 얘기하자고 그냥 끝나버리거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 에너지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유하기 위해서 내 걸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36개는 현명한 방법이다. 유체 이탈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못 견딜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에너지의 고유 진동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도 한 해는 100% 확실히 대박 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확실히 잡고 그 방향을 맞춰서 초지일관 초긍정 자세로 임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이 다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잘 대했더니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나에게 박씨를 물어오는 것 같은 대박을 물어오는 행운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 속에 감춰진 그런 놀라운 그런 복도 하나씩 채취해 나가는 복도 느껴보시면서 그리고 말의 주파수도 어포메이션을 긍정적으로 계속 확인을 통해서 주술적 그런 주문을 새기면서 내 몸에 내 세포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전화위복 찬스권을 쓰면서 발딱발딱 일어나고 언제 내가 자빠졌냐 나는 막힌 것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당연히 난 좌회전 하려고 그랬어 하고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당연히 딴 방법을 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피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피해가면서 그때가 때마다 그것도 못 견디면 그때 딱 맞는 분신들 소환해서 대응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36개 주행량을 놔서라도 내가 내 에너지를 보호하면서 지내다 보면 1년을 그렇게 버티면 내년도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중반이든 3월달이든 언제든 간에 대박의 기운들이 나도 모르는 에너지들이 끌려당겨와서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줄줄줄줄 다 엮여서 어느새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싹 다 이렇게 와 있네. 오 진짜네 대박이네. 벌써 1월달부터 쓰시든지 12월달 말부터 올라오든지 그런 분들이 속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년 대박 나시고 그 대박 난 사례들이 쭉 올라오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유해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